네, 저는 선생님이 딱 그 팩트를 해주신 게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우리 넘어와가지고 영공을 유리를 했는지는 중요한 거는 이 전 세계적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벌써 이미 그게 제일 취약하고 명분이 터질 만한 곳이 바로 한반도였던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먹어서 이빨짬에도 안 끼는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그걸 먹어가지고 소란 날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이게 균열되는 짱바구니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균열, 우리 대한민국이 솔직히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데 미국이 하는 짓을 제대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회방을 놓는 거죠. 회방을 놓는 거죠. 회방을 놓는 거죠. 일본 까짝까짝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 쪽쪽 갈라놓고 미국이 하는 짓 제대로 안 되게끔 회방 놓고 이게 말하자면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미국의 영향력, 한미일 공조의 영향력, 균열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 회방을 놓는 거예요. 정신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가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죠. 회방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계에 대한 것도 회방을 놓고 너가 모든 걸 하는 거에 대한 재선이건 뭐든 간에 전부 다 회방을 놓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가 올라앉은 게 쟤는 또 편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그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딱 정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통령 직무, 국제 외교, 이게 모든 게 말하자면 정치가답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바마 때도 갔잖아요. 북한 핵 문제 대화를 안 했잖아요. 아예 무시하고 암만 핵실험에도 무시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원래 여태까지 미 합중국 대통령들이 그렇게 왔는데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호텔 경영하다가 어찌어찌해서 그 방송인도 하다가 완전히 기존에 굳어진 정치인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른 대통령이 올라앉은 거예요. 미국도 그런 면에서 많은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전략, 세계 전략은 트럼프가 올라앉았다고 해서 자기가 임시적으로 그 전략 수행하는 데서 전술적 방법을 달리하면서 그걸 관리해 나갈 뿐이지 미 합중국의 지고는 세계의 전략에 관해서는 이분도 흔들진 못한다. 그거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데서 트럼프가 올라앉다니까 김정은이도 섭실리 헷갈려가지고 아주 이제 반 도라이 같은 대통령이 올라앉았네.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흥분도 잘 되고 맞다 안 된다 했다가 또 안 된다 뭐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도 거기에 코가 딱 끼인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그 행방 없어 보이는 그 다혈적인 그 외교력에 이게 딱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싶어도 아까 아침에 어느 대북 전문가가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써 일본 영해를 건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을 하는 기간에는 트럼프의 선의도 이 모든 것도 없어지고 일본까지는 미국이 철저히 커버하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에요. 미 합중국이 세계 전략을 놓고 볼 때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조절해가지고 430km짜리인가 샀다는데 이건 한반도 경제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은 미국 눈치 봐서도 안 되고 일본 눈치 봐서도 안 돼요. 딱 대한민국이 안보만 생각하고 북한을 공격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웃겨요. 오늘 사이에 보세요. 이제 러시아, 중국 비행기가 뭐 들락날락 한번 들어가서 오늘 아침까지도 침범했니 안 했니 침공했니 그 문제가 벌어지죠. 한일 문제가 지금 이 동화에 올라 있죠. 또 뭐가 또 있어요? 미사일을 쐈죠. 이 모든 지금 일본이나 러시아 이건 다 분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만 분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세계를 다 쌓고 있는 게 세계의 심각한 문제를 쌓고 지금 머리에 떡 떨어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외교를 하면
이 지경에 빠지나 그거요. 내 말은 이해가 가요? 그 갑니다. 대한민국 네.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갑니다. 네. 세계 지금 이제 흐름을 네.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러시아나 중국은 저 이란이요, 뭐 네, 이 네, 인도 네. 태평양 지역에는 자기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이제는 미국이나 그 국가들이 다 제대로 다 자리를 딱 잡혔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지만은 제일 좁혀 보이는 게 한반도고 이건 거예요. 네. 공간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냉전의 구도를 모그랄이 있는 이 짝에서 옮겨가지고 모그랄 없으면서도 분주한 동북아시아로 가져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신냉전을 지금 제가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신냉전 구도를 그렇게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야.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크게 포괄적으로 크게 네. 그거는 대북의 위대한 전문가들이 소책임질하듯이 계속 나와서 들이싣고 내싣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참신하게 한번 동북아시아의 정세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어떤 곤란에 처해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 신냉전. 네, 신냉전이에요. 지금 그 안에 다시 지금, 신냉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이 네, 그러니까 껴가지고 중, 로, 미, 일 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짬에 지금 죽도 밥도 아니고 이 편 같기도 하고 저 편 같기도 한 한국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적보다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더 위험하다. 이 말이 그래서 외교의 하나의 이 정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는 이 마인드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네. 무슨 조정자 여교, 중재자 여교, 네. 무슨 여교, 네. 무슨 여교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하겠다고 해서 누가 파동을 주지도 않아요. 운전자는 자기가 잘 만들어서 제가 몰고 가야 되는데 아 미국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운전석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 남의 운전석에 함부로 앉아요. 자기가 산 차, 정정한 당당하게 돈을 낸 차, 렌탈을 하든 뭐든 그때 운전석에 앉는 거지. 그건 자기 지분이 없으면 운전석도 함부로 앉지 말라 그 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북핵 문제에서 네. 대한민국이 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미국과 북한이 지금 하는 도박이고 자꾸 빠지라 그러지 않소. 아무리 자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북한은 틈을 안 내줘요. 북한이 틈을 안 내주는데 미국이 계속 옥둥이처럼 한국 얻고 다닐 수는 없지 않소. 외교랑 그렇게 냉혹한 거예요. 잔인하네요. 잔인하죠. 그래서 외교는 전쟁, 해외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의 대내 정책이 어느 수준이고 뭘 바라는가가 딱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대외 정책을 볼 때 대내 정책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대내 정책을 보면 대내 정책이 보이고 대내 정책을 보면 대내 정책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대내 정책과 완전히 이탈한 대내 정책이 있을 수 없잖아요. 대내 정책을 보호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대내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내 정책은 대외 정책이 원판이고 대외 정책은 대내 정책이 연장선인 거예요. 그 정치와 외교. 예. 그래서 정치자 외교고 외교가 정치고 네. 어느 국제사회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국제기구에 다 들어가서 사니까 외교하고 정치 군사는 이게 네. 삼위일체가 돼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란 뭔가 이해관계예요. 첫째는 정치는 이해관계예요. 국가 국민의 이해관계고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힘이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관계와 힘이론리가 작동하는 것이 외교라 그 말이에요. 아, 네네. 예. 좋은 말씀이네요. 네. 외교인만 가지고 나가면 못하거든요. 그거를 힘으로 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외교는 이해관계와 힘이론으로 움직인다. 외교를 하려면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어야죠. 어떤 뭐 유대적인 힘을 갖고 있던 뭐 인적 힘을 갖고 있던
군사적 힘을 갖고 있든 자원적 힘을 갖고 있든 시장적 힘을 갖고 있든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을 갖고 있으면 글쎄 러시아 중국이 들어왔겠냐고요. 러시아 지금 이 21세기에 러시아 중국이 암만 발악해도 대한민국을 침봉해서 깔고 앉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제 정치 무대의 외교 무대의 해상이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센 나라의 힘을 연합을 해가지고 그 힘을 분산시키고 뭐 이런 그 손자병법이 있던 근데 선생님, 근데 하나 더 이제 좋은데 만약에 미국이랑 우리나라 또는 한미일 공조가 단단했다면 뭐 큰 틀 안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그렇죠.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한미일 공조가 잘 되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 뭐 북한이 어떻게 하든 뭐 다시 도발을 하든 뭘 하든 일단은 뭐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단단히 해서 연합훈련도 뭐 좀 하고 했다면 왜 북한 따위가 말하는데 대구 연합훈련을 중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축소를 지금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러니까 축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인데 그게 공조히 하고 미국과 훈련에 대한 걸 공조히 하고 뭐 한국의 뭐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기 위한 우리가 훈련이라고 가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고 축소시키려 하지 않고 그리고 한미일 공조도 좀 단단해지고 그랬다면은 이번 사태가 안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이 공산국가, 적성국가, 불량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원칙을 딱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여기서 흑진각진 하기 시작하면 회담도 장기화되고 대방의 위험수단을 포기도 못 시켜요. 한미동맹 군사훈련 한치 어긴도 없이 이건 우리 관례다. 우리는 방어훈련이다. 너희 와서 구경하겠으면 구경해라. 그런 원칙을 갖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칙을 오늘날까지 한치 흔들림도 없이 해왔죠.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에 전해서 북한과 회담한다고 해서 딜레이 시켜 회담한다고 해서 축소시켜 약화시켜 이 그 시작을 안 했다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해관계와 힘인 언니를 밀어붙일 때는 제일 첫째한 게 원칙이 돼야 돼요. 명분은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담 한 번 한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군사훈련 미루고 아니 군사훈련을 미뤘다고 해서 회담에서 답이 나온 게 하나나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날까지. 외교가 다 안 됐네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과의 외교. 그게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죽도 밥도 안 되고 저거한테는 그만큼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불량 국가에는 그만큼 멋대 먹은 그 수뇌배는 그만큼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적을 하나 정리할 때는 위험수단을 제거할 때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신감을 다 내려놓게 하고 야망을 다 내려놓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북한 문제는 외교란 건 그렇게 안 됐는데 적어도 남북 사이에 이 핵을 둘러싼 이 회담만은 그렇게 나갔어야 하는데 그 길로 안 세고 새 길로 나가다 나니까 이제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흑진각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절대 북한 핵을 포기 못 시켜요. 외교적 방법으로. 포기시킬 수 있는 때는 군사적인 옵션으로 들어갈 때예요. 물리적인 방법. 네, 물리적인 힘이론으로 움직일 때. 네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마지막에 힘이론으로 움직이거든요. 힘이론으로 나가는 그 선상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도 핵 위협이 없어지고 안전해지고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모르겠어요. 내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이해합니다. 나는 그런 마인드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될까 말까 그런 역사가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필요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 각오를 품어야 일도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되겠어 하면 벌써 마음 절반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든 해야 될 일이야. 저거 뺏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앞으로 위험해. 이거 해놓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누가 하든 해야 돼. 그렇게 접어들면 해결되는 문제고
우리가 나선다고 되겠어? 우리보다 더 센 미국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못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어느 이 시점에서 그런 물음이 무슨 필요가 해요? 우리가 중국의 한 개 성도 아닌데 홍콩쯤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각오 해야 하며 할 수 있다. 될까 말까 이거는 사람의 인생에서 출발점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그렇게 엄정한 거예요. 국가를 이끄는 위정자들은 그런 무게를 갖고 나가야 돼요. 애들처럼 죽창가 부르고 앉아서 네. 죽창 그럼 제가 죽창 들고 가든지 왜 국민을 선동질해요? 국민은 알아서 다 반일운동 하잖아요. 일본산 불매운동 요모요 다 하잖아요. 그거를 잘 다스려서 외교에 이롭게 국익에 이롭게 몰고 나가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네. 제가 앞장서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속담에도 있잖아요. 저도 미운 놈 있고 뺏어가도 고운 놈 있고 그게 외교에도 작용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래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넓게 보니까 크게 봐야 돼요. 네, 그러네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움직일 때 한국 하나 보고 움직일 것 같아요. 큰 나라는 큰 나라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왜 기자님이 네. 방송 나가서 네. 한마디 한마디 질문을 던질 때 네. 큰 줄거리에서 핵심은 이거 아니야 툭 던지면 그다음 물어볼 게 없다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지지분하게 이거 설명할 네. 수도 있지만 네. 시적으로 팩트는 그거거든. 어차피 그 모든 게 거기에 종속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정자에. 네, 맞아요. 그거를 참 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구나라는 걸 제가 오를 통해서 또 네. 정말 느껴요. 우리 간단하게 가야지 왜 길게 가요? 우리가 숫자 10개를 온 세계의 숫자를 다 해고 있는데 정당에는 숫자 10개가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동북아시아의 네. 사과나 동북아시아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지도를 네. 펼쳐놓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봐야죠. 도레미아 솔라시 그거 하나 놓고 멋 만드는 음악이 없지만은 그 음악의 모든 콩나물 대가는 여기에 딱 옮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봐야 돼요. 항상. 재미나죠? 이게 정치회고가 네. 정말 재밌어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와서 무슨 일이 솔직히 그런 기회를 갖고 그런 업무를 갖고 그런 사회적인 포지션에 올라가서 누가 할 거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 각자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뭐 공부를 하고 학식을 키우고 전문 엘리트로서 이렇게 커서 그런 걸 위임을 받아서 나이 먹고 그걸 하는 건데 야 이거 진짜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진작 알았으면 공부를 많이 한 대통령도 문제라고 봐요. 공부를 많이 한 대통령도 착오를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부를 어떻게 해서도 그 나라 국민 속에서 어떻게 그 나라 국민의 전형적인 삶을 살면서 국익이 뭔가를 깨쳐나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